네, 이슈플로우 시간입니다. 최근 뉴스와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 엄청난 화제를 불러 모으고 있는 키워드가 있죠. 주인공은 바로 초전도체인데요. 최근 한국의 연구팀이 상온 초전도체 기술을 개발했다고 이 사전 논문 출판 사이트죠. 아카이브에 게재를 하면서 세계 과학계가 그야말로 들썩이고 있습니다. 이 해당 사이트는 누구나 논문을 게재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 학계에서 검증을 받지는 않은 상태인데요. 이 논문에 따르면 온도가 섭씨 127도 이하일 때 초전도 현상이 일어나는 새로운 물질, 일명 LK99을 개발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초전도 현상이란 그렇다면 뭘까요? 이 초전도 현상이란 금속 등의 물질이 특정 온도 이하로 내려갈 때 이 전기의 저항이 사라지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현재 과학기술로는 영하 200도 이하의 극저온이나 아니면 매우 높은 고압일 때만 가능한 이 저항이 0인 상태가 이제는 상온에서 있을 때도 가능하게 된다는 겁니다. 현재는 전기 에너지가 발전소에서 생산돼서 소비지로 이동할 때 저항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하지만 이 초전도체의 경우에는 전기 에너지가 저항이라는 방해 없이 100% 그대로 송출이 되기 때문에 만약 전류가 한번 이 초전도체 내에서 발생을 한다면 영구하게 전류가 흐른다는 것을 일컫죠. 이 말로만 들어도 굉장한 것 같은데요. 만약 이 초전도체가 상용화될 경우 전기 에너지의 손실이 없는 만큼 배터리의 효율은 엄청나게 높아지게 된다고 하고요. 그만큼 전기 요금은 또 하락을 하게 되겠죠. 현재 초전도체가 사용되는 부분은 이 병원에서 쓰이는 MRI 기기 그리고 자기 부상 열차 등에서 사용이 된다고 하는데 이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현재로서는 매우 낮은 온도 그리고 매우 높은 압력이 필요했지만 만약 상온초 전도 기술이 개발되면 이런 부분이 많이 해결이 되기 때문에 만약 자기 부상 열차 같은 경우에도 현재 1cm 가량에서 10cm 가량 이상으로 더 높이 띄울 수 있다고 하고요. MRI와 핵융합시설 등의 이용 비용도 상당히 저렴해질 것이라는 기대가 모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번에 이 상용 초전도 기술은 만약 사실화가 된다면 인류 기술력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그야말로 엄청난 발견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오늘의 이슈 공개합니다. 네, 오늘의 이슈입니다. 그야말로 대혁명 초전도체란인데요. 시장에서 관련주들의 흐름도 굉장히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있죠. 김영일 전문가와 이슈플로우 통해서 투자 전략까지 함께 살펴보시죠. 네, 영하 200도나 내려가야 이런 전기 저항이 없어지면서 쓸모있는 뭔가 행동을 한다는 건데 이제는 상온에서도 가능할 거라는 그런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도 이러한 부분들로 지금 종목들이 초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어떤 건지 좀 자세하게 개념부터 관련주까지 알아보겠습니다. 김영일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김영일 전문가입니다. 네, 오늘 진짜 궁금한 그런 과학 시간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드는데요. 자, 초전도체와 관련된 부분 세 가지 플로우로 나눠 주셨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개념부터 보셔야죠. 초전도체가 과연 뭘까? 그리고 관련된 종목들이 지금 어떠한 흐름을 갖고 있는지 마지막으로 투자 전략까지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초전도체 요거부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은 이번 주에 가장 뜨거운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초전도체가 개발이 되게 되면 앞으로의 우리 일상이 어마어마하게 바뀐다. 이러한 수준으로도 모자랄 정도로 그야말로 대혁명이 진행될 거기 때문에 초전도체가 무엇인지 그리고 왜 이렇게 난리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제가 이 소식을 본 게 주말이었던 것 같아요. 주말에 이제 갑자기 기사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다 보니까 웅성웅성하는 그런 이제 이야기가 나왔던 겁니다. 무엇이냐라고 했더니 고려대 이제 이석배 퀀텀 에너지 연구소 대표와 그다음에 오근호 한양대 명예교수가 이끄는 연구진이 이제 지난달 7월 22일에 아카이브에 섭씨 30도의 상온 산압에서 초전도성을 갖는 납 기반 물질을 세계 최초로 만들었다라고 발표를 한 거죠. 지금까지 극초온이나 혹은 이제 초고압에서만 가능했었던 초전도 현상이 상온 산업에서 구현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전 세계가 주목을 하게 된 겁니다. 초전도라고 하면 특정한 온도에서 저항이 급격하게 낮아지는 현상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저항이 급격하게 낮아진다라고 하면 전류를 무한대로 흘려보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현상을 나타내는 물질을 초전도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보면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구리전선 같은 경우에도 전기가 이동하면 되게 작게나마 저항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전력 손실이 생겨나기 마련입니다. 휴대폰이나 전자기기들 다 마찬가지죠. 오래 사용하면 발열이 되잖아요. 이러한 이제 온도 자체가 전기 저항을 통해서 발생되는 열 에너지에 의한 것입니다. 그런데 초전도체는 이 같은 이 저항 자체를 없애주기 때문에 그야말로 에너지 혁명이 일어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꿈꾸던 자기 부상 열차, 이제 바닥에서 떠서 가는 이런 부상 열차나 핵 융합 발전 등을 실현시킬 수 있는 그야말로 이제 우리 일상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수 있는 혁명이다라고 봐도 무방할 만한 그런 물질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 이 업황들과 그 다음에 산업들에 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초전도체에 대해서 주목도가 굉장히 좀 높아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초전도체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초저온과 그 다음에 초고온, 초고압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상황이 유지될 때 이 초전도체가 이제 쓸모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저온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비용이 굉장히 이제 어마어마하고 설비 자체도 굉장히 이제 거대하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초전도체가 일반적으로 상온 산업에서는 쓸 수가 없는 것이다, 쓸 수 없는 물질이다라고 여태까지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고, 이제 상온 산업에서 이제 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 학자들도 결국에는 까봤더니 제대로 될 수가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오면서 논문 자체가 결국에는 또 이제 세월 속에 사라져버린 그런 이제 이야기들이 돼버렸죠. 초전도체가 원래는 이제 발견된 건 꽤 오래됐어요. 지금으로부터 한 100년 정도 전에 이제 발견이 됐었거든요.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이제 영하 279도에서 전기 저항이 비정상적으로 낮아지는 현상을 발견을 하면서 그때 당시에 이제 초전도 현상이 처음으로 발견이 됐고, 그러면서 노벨 물리학상까지도 받았었던 이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이보다 더 낮은 온도에서, 그러니까 이보다 더 상온에서는 이제 초전도 현상이 나타날 수가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건데, 앞으로 이제 시간이 가면서 영하 200도 정도 구간에서도 이제 초전도가 가능했었다라는 이제 논문도 나오기는 했었죠.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이제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개발을 해 나가는 그런 구간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려면 상압에서 쓸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상온 산업에 대한 초전도체가 발전이 되지 못하다가 갑자기 이번에 고려대 연구진이 발표를 하게 된 겁니다. 물론 이제 지금 현재 상태에서 여러 가지 이제 반박들이 올라오고 있죠. 대표적인 세 가지가 무엇이냐라고 하면, 일단 이번 논문 자체가 평가를 거치지 않고 이 아카이브라는 온라인에 사전 공개됐다라는 점. 그러면서 이제 이 여러 가지 이제 논문들을 보니까는 무언가 좀 허술한 부분도 많더라. 그러면서 일부 데이터를 제시한 방식이 조금 수상하다라고 이제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두 번째에 대한 부분을 보게 되면, 지금 이제 이 연구진에서 발표한 데이터가 있을 거잖아요. 그런데 재료를 봤더니 너무 간단하더라. 초전도체를 만들려면 어찌됐든 혁명적인 기술이기 때문에 재료가 굉장히 또 다양해야 되는데, 재료가 너무 간단하지 않느냐. 납과 인해석, 구리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만들거든요. 그런데 납과 인해석 같은 경우에는 전기가 흐르지 않는 비전도성 광물이기 때문에 초전도체 만드는데 적절한 재료가 맞느냐, 이러한 이야기들이 나온 거죠. 그러면서 또 세 번째가 무엇이냐, 결국에는 또 내용이 공개된 만큼 검증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데이터가 엉성하기 때문에 검증이 제대로 좀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이러한 이제 여러 가지 이 반박들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굉장히 이제 재료들도 간단하고, 그러면서 어찌됐든 제조 기술을 또 공개를 했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으로 이제 전체적인 국가들에서 모두 다 이 전도체에 대한 또 개발 어느 정도 이제 검증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하나 이야기를 해보면, 상압 상태에서 초전도체를 이용을 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면, 일단은 역시나 전기차, 예를 들어서 가장 전기차가 크게 또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모터가 이제 전류가 흐를 때 발생하는 전기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로 바꿔주면서 이제 차가 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전력의 크기에 따라서 결국에는 또 이제 운동 에너지가 어느 정도 크기가 결정이 되는데, 전기 에너지의 20%는 저항에 의한 열 에너지로 사라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모터에 초전도체가 적용이 된다라고 하면 굉장히 적은 전기 에너지로도 충분한 모터 성능을 발휘를 할 수가 있다라는 점.
그러면서 이제 손실될 수 있는 전기 에너지를 감안을 해서 전기차에 결국에는 이제 무겁고 큰 배터리를 탑재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아이오닉 같은 경우에 공차 줄량이 1800km, 크게 이제 한 1930km까지 나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소나타 같은 경우에는 1500km 전후에 이제 그치기 때문에 배터리가 지금 그만큼 무겁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초전도체 기술이 적용이 된다라고 하면 훨씬 더 가볍고 적은 용량의 배터리가 탑재가 가능하다라는 점. 그러면서 전기차 주행거리 같은 경우에도 지금보다 대폭 개선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겠죠. 이뿐만 아니라 뭐 환경 같은 경우에도 지금 지구 온난화나 지구 열대야까지도 지금 들어갔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결국에는 이제 자동차에서 나오는 매연이라든지 환경 오염이 지금 계속해서 가속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문제가 되는 건데 초전도체가 어느 정도 이제 상용화가 된다라고 하면 환경 오염에 대한 문제점도 어느 정도 해결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결국 지금 뭐 매연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석유 연료라든지 석탄 연료를 쓰는 이유가 대체제가 없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당장에 대체제가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결국에는 또 대체하기 위해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초전도체가 나온다라고 하면 환경적인 부분도 해결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 미래 도시 기사를 보니까 도시가 하나 떠 있는 사진을 혹시 여러분들 보셨을지 모르겠어요. 결국에는 초전도체가 이제 발전이 된다라고 하면 이제 이 자성으로 인해서 떠서 가는 열차도 나올 수가 있고 섬도 이제 띄울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이제 공중에 띄우기 위한 무게 분담도 줄어들면서 또 발전이 되면 이제 우리가 정말 어렸을 때 보던 이 미래 도시 이제 둥둥 떠 있는 도시, 이런 공중 도시, 이런 것들이 또 만들어질 수가 있을 만큼 그야말로 이제 혁명이라고 부를 수가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또 시장에서 뜨겁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관련주들이 또 어마어마하게 상승이 나오고 있죠. 관련주 흐름 곧바로 이제 두 번째 플로어에 바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약해 보면은 그야말로 부양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실용성보단 기대감. 과학계에서는 관심도가 좀 많이 몰려서 서로 갑론을박하고 있는 그 정도의 현재 상황인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투자자 입장에서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일단은 지금 관련주들이 어마어마하게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주말 지나고 나서 바로 이제 이 종목이 엄청나게 또 주목을 받았죠. 지금 선암이 또 연속적으로 상한가까지 들어간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선암 같은 경우에 모터나 발전기에 들어가는 초전도 손재를 만들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가장 먼저 주목을 받았어요, 선암이. 그래서 지금 선암도 뭐 연속적으로 상한가를 들어가고 있는 모습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덕성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초전도 선재를 개발을 하고 있다 보니까 선암과 마찬가지로 상한가를 들어간 모습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오늘도 상한가 들어가고 있죠. 초전도체의 작동을 위해서는 또 온도를 맞춰줘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 상한가인 모습. 원익 P&E 같은 경우에도 원래는 이제 이 차량용 충전기 이쪽으로 움직였었는데 이제 원익 P&E도 초전도체 관련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어서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굉장히 좋은 상승이 나오고 있는 모습. 파워로직스나 신성 델타테크도 지금 상한가죠. 대단합니다. 이 두 종목도 지금 상한가인데 이 두 종목 같은 경우에는 퀀텀 에너지의 연구소의 주요 주주 중에 LNS 벤처 캐피탈이라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이 LNS 벤처 캐피탈의 또 이 지분을 보유한 기업이 또 파워로직스와 신성 델타테크거든요. 그래서 또 이 주 종목도 엮여서 굉장히 큰 상승이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 구리 관련주들도 어마어마하죠. 이구산업, 뭐 그 다음에 서원, 뭐 대창 다 마찬가지입니다. 얘네들은 왜 올라가냐? 구리 관련주가 왜 올라가냐라고 하면 구리 관련주들이 이제 국내 연구진들이 이제 재료를 뭘로 만드냐라고 했을 때 구리, 인해석을 통해서 만든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면서 또 구리주가 수혜주가 되어버린 겁니다. 초전도체가 상용화되면 구리도 어마어마하게 결국에는 많이 쓰일 수밖에 없겠지? 약간 이러한 기대감들이 이제 작용이 된 거죠. 자, 그러면 지금 관련주들은 맨 처음에는 선암이었어요. 그러다가 지금 계속해서 새로운 종목들이 이제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거든요. 물론 지금 현재 상태에서 접근을 하기에는 조금은 사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지금 벌써 다 2연상, 3연상을 가버리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솔직히 접근하기에는 조금은 부담스러운 상황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사실 초전도체가 개발만 된다라고 하면 2차 전지보다도 오히려 크게 주목을 받을 수 있을 만큼 그야말로 전 세계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가 있는 소재이기 때문에 물론 지금 검증 구간을 거치고 있죠. 상용화까지는 굉장히 긴 시간이 걸릴 겁니다. 다만 어마어마하게 기대감을 끌어올릴 수 있다라는 점에서 지금 현재 이 정도의 수급이면 그러면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까지는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수급 자체가 굉장히 큰 폭으로 들어가지고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추가적인 상승은 충분히 가능할 텐데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따라타기에는 굉장히 약간은 무리가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집중해야 될 부분은 무엇이냐? 일단 결국에는 이렇게 이제 이 초전도체가 굉장히 큰 이슈이기는 하지만 어찌됐든 또 시장이 지금 개별주 장세로 들어섰기 때문에 이렇게 또 이 개별주로서 무언가 새로운 이슈가 나오게 되면 시장이 또 이 부분에 크게 주목을 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또 이제 이 개별주로 작용을 하지만 이슈가 큰 만큼 수급이 또 어마어마하게 크게 몰고 있기 때문에 후발주자들이 나오게 되면 또 후발주자들이 마찬가지로 따라갈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슈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구나. 그러면서 초전도체가 지금 검증 중에 있는데 만약에 검증된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온다. 그러면은 이거는 완전히 주도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까지 생길 수 있으니까 계속해서 이러한 이제 흐름 자체는 어느 정도 파악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투자 전략 간략하게만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지금 시장이 굉장히 좀 갑작스럽게 급락이 나오고 있죠. 아무래도 지금 현재 상태에서 또 2차 전지 주도주들이 계속해서 좀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 2차 전지 주도주들의 흐름을 보게 되면 지금 최근에 지지라인을 설정을 한 구간이 있었죠. 지금 뭐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마찬가지, 포스코 DX도 마찬가지, 에코프로도 마찬가지겠지만 5일선을 좀 지켜주는 흐름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지선을 지켜주는 흐름이 굉장히 좀 중요하고 이 구간을 지켜주어야 결국에는 시장이 덜 빠지면서 개별주가 조금 더 활발하게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연출이 될 수가 있다는 점. 지지구간을 이탈을 하게 되면 차익 실현이 더 강하게 나올 수 있다는 점은 어느 정도 염두를 해주시고 다만 시장이 지금 현재 어찌됐든 이 초전도체라는 이슈에는 굉장히 주목 중인 것 같아요. 초전도체가 지금 현재 결국에는 이 전 세계 패러다임 글로벌적인 혁명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물질이기 때문에 집중할 만하고 검증 중에 있기 때문에 머지않아 결과는 나오지 않을까. 그러면서 새로운 주도주로 또 움직일 만한 가능성 또한 생겼기 때문에 이에 대한 플로우는 어느 정도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이미 관련주들이 많이 상승이 나온 구간이기 때문에 일단 집중해야 될 부분은 후발주자들이 아닐까. 후발주자들이 또 어느 종목이 상승이 나오는지에 따라서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거 추천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 지금 현재 시장은 계속해서 개별주 모멘텀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 같거든요. 개별주 종목 상세가 이어질 수 있으니까 제가 계속해서 강조드리는 부분 올라올 수 있는 종목 쪽으로 조금 더 집중을 해야 8월 달에는 충분히 큰 수익을 챙겨 나갈 수가 있다라는 점까지 강조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핫한 이슈 초전도체에 대해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슈 플로우 김영일 전문가였습니다.